한국 야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당시의 투수들은 이제 대표팀 중심에서 물러나 후배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리그의 수준이 올라가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선발 투수들이 등장해야 한다. 류현진, 윤성민, 김광현, 양현종으로 이어지던 대표팀 에이스 계보가 한동안 주춤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을 투수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가까운 후보였던 구창모는 부상으로 인해 경력이 흔들렸고, 리그를 제패했던 안우진은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2024년 11월에 열렸던 프리미어 12에서도 결정적인 한 경기를 책임질 에이스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희망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 강한 공을 던지며 어린 시절부터 선발 경험을 쌓은 젊은 투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활약하며 중요한 경기들을 책임졌던 문동주가 그중 하나이며 앞으로 대표팀의 중심에 서야 할 선수다. 그에게 많은 기대가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표팀 선배로서 중요한 한 경기를 숱하게 맡았던 류현진과 김광현 또한 문동주를 차세대 에이스로 지목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두 전설은 최근 윤성민의 유튜브 채널 사이버 윤성민에 출연해 대표팀 에이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안우진과 문동주의 이름을 꼽았다. 안우진의 대표팀 발탁은 여러 논란이 따르지만 결국 문동주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선배들이 직접 그의 투구를 보고 내린 판단이기도 하다. 베테랑의 눈에는 남다른 재능이 보인다. 문동주는 그런 가능성을 갖춘 선수다. 고교 시절부터 최고 구속 160km에 가까운 공을 던지는 잠재력으로 주목받았던 문동주는 계약금 5억 원을 받으며 한화의 예정을 받았다. 한화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일부러 2군에 머물게 한 시기도 있었고 일정 기간 공을 던지지 않게 한 적도 있었다. 2022년 1군에 데뷔한 문동주는 2023년 118 3분의 2이닝만 던지고 시즌을 마쳤다.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던질 수도 있었지만 한화는 그의 몸 관리를 철저히 했다. 2023년 시즌과 항저우 대회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문동주에 대한 기대치는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2024년은 그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해였다. 그는 시즌 21경기에서 111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7승 7패, 평균 자책점 5.17을 기록했다. 리그가 타고 투저 경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2023년 평균 자책점 3.72과 비교하면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전반기에는 부진이 심했다. 구속은 유지되었지만 이상하게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고졸 3년차 투수라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로 볼 수 있지만 문동주의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 그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 다행히 2024년 후반기에는 몸 상태가 나아졌고 레퍼토리와 피치 디자인의 변화를 주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 2025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 구단과 팬들은 문동주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장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사실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선발 투수라면 더욱 그렇다. 설례로 앞서 나갔던 안우진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의 공은 매력적이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 그런 안우진이 감을 잡기 시작한 것은 4년 차였던 2021년이었다. 투구 스타일이 정립된 모습을 보였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에는 역대급 활약을 펼쳤다. 2022년에는 30경기에서 196이닝을 던지며 15승 8패, 평균 자책점 2.11로 리그를 제패했다. 문동주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중요하며 2025년이 그 시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문동주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지
그의 성적은 결코 나쁜 수준이 아니다. 안우진은 첫 세 시즌 동안 80경기, 선발 20경기에서 165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5.21을 기록했다. 반면 문동주는 같은 기간 동안 57경기, 선발 48경기에서 258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4.56을 기록했다. 선발 경험도 2배 이상 많았고 1군에서 더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성공의 기억도 안우진의 첫 3년보다 많았다. 결코 느린 페이스가 아니다. 류현진과 엄상백의 합류로 인해 문동주가 선배들에게 의지하며 천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도 긍정적이다. 한화의 희망으로 시작한 그가 리그의 대표적인 재능, 더 나아가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류현진과 문동주, 대권 향한 100분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나라도 빠지면 완벽하지 않다. 2024년 시즌을 앞둔 K리그의 가장 큰 화제는 괴물 투수 류현진의 깜짝 한국 복거였다. 2월 내내 그리고 아마도 시즌 내내 류현진의 이름은 꾸준히 언급되며 주목받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며 정상급 투수로 자리 잡았던 류현진은 2023년 시즌 후 FA 자격을 얻어 진로를 고민했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계약 제한도 있었지만 마지막은 한화에서라고 했던 공언대로 그는 지금이 아니면 팀에 제대로 기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한화 역시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결국 류현진은 한국행을 택했다. 그의 복권은 한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안정적인 선발진에 10승 이상의 성과가 보장된 투수를 추가한 데다 드래프트 상위 지명으로 모은 젊은 투수들에게 완벽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그 젊은 투수진을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문동주였으며 두 투수의 만남은 큰 주목을 받았다. 재미있게도 류현진의 등번호는 99번, 문동주는 1번이었다. 두 번호를 합치면 100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떠오르며 문동주를 중심으로 쌓아온 리빌딩 성과에 류현진이라는 마침표를 찍어 상위권 도약을 노리겠다는 한화의 의지가 엿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화는 2024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5할 승률도 넘지 못하며 또다시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두 선수의 활약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류현진은 28경기에서 158 3분의 1이닝을 던져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87을 기록했다. 10승을 거뒀으나 K리그를 압도할 것이라는 초기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28경기 중 16번의 퀄리티 스타트,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했지만 부진한 경기에서는 무너지며 특유의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의 구위는 전성기와 비교해 확실히 떨어졌고 시즌 초반에는 지난해 도입된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피안타율이 0.287까지 상승했다. KBO 타자들은 류현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과감히 공략했다. 문동주는 전반기의 부상과 부진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2023년에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에이스 자리를 본격적으로 넘겨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소 후퇴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해 21경기에서 111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7승 7패, 평균 자책점 5.17에 머물렀다. 여전히 빠른 공을 던졌지만 K리그 타자들이 이러한 공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커맨드 등의 문제로 인해 아쉬운 시즌을 보내야 했다. 결국 한화가 올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두 선수가 함께 100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류현진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문동주만 잘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두 선수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부진하면 100을 만들 수 없다. 다행히 올해는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 한화 구단과 팬들의 기대 역시 여전히 높은 상태다.